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급여, 즉 수급자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의 제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욕구 사정과 낙상 평가, 욕창 평가 등을 포함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급여 제공 계획서만을 제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의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상태는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또한 계절의 변화, 유행 질병의 발생, 심리적 변화, 종사자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 내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최소 분기별 1회는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 등을 대리 작성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경우만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를 대리 작성할 경우에는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의 질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소모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의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신 시설에서는 분기별 1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시설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로 인해서 종사자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내용은 최대한 단순화시키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등과 결부된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의 서식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작성해 보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일자,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적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03월 오늘이 10일입니다. 03월 10일로 기재를 해주시고 작성하시는 분의 성명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인의 직종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서는 수시 평가를 제가 뒀어요. 그래서 수시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는데 수시로 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게 업무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정기 평가로만 저희가 두고 가고요. 지금은 1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1분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의 성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김땡땡 어르신이다. 그리고 성별은 어르신, 성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등급은 등급을 적어 주시고 어르신의 생년월일까지 작성을 해 주십니다. 1900 예를 들어서 30년 땡땡월 땡땡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급여 제공 기간은 1분기이기 때문에 2020년 01월 01일부터 자, 그리고 오늘까지 이 작성하는 날짜까지가 되겠죠. 2020년 03월 10일까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0일이 아니라 날짜는 지금 작성하는 일자의 이전 일자로도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9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2월 말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드 처리돼서 글자가 조금 다를 때는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죠. 글자를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은
좀 글자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꼭 굳이 이런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게 일단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충실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또 좋게 처리해 주시면 또 좋겠죠.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은 급여 계획에 따른 제공이 있죠.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했는가 여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급여 계획서에 따라서 급여가 차질 없이 제공되었나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일 때에는 우리가 이 밑에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보통으로 되었다. 자, 즉 급여 계획서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는 부분에 차질이 있었다. 일정 부분 차질이 있었다고 하면은 2번 문항에서 1번의 답변이 양호 보통 미흡일 경우 급여 계획서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 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또는 시설장님께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했지만 이에 따라서 종사자 선생님들께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유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 미흡. 여기서 이제 종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해당 담당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의 답변이 양호 보통 미흡일 경우에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을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라고 지금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여기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종사자 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제공 계획서 비치를 해두는 것을 또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비치하여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개선할 점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적응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였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수로 체크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미흡이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4번의 답변이 양호 보통 미흡일 경우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공한 프로그램이 아동용 프로그램 위주였다. 위주였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제공한 프로그램이 아동용 프로그램 위주였다. 그래서 수급자의 관심을 끌기에 미흡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은, 자, 4번에 또 답변이 양호 보통 미흡일 경우 수급자의 프로그램 적응을 위해서 개선할 점을 무엇인가? 지금 문제점이 바로 제공한 프로그램이 아동용 프로그램이어서 수급자의 관심을 끌기에 미흡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당연히 프로그램이 성인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계획하고 제공하여야 함 부분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수급자의 관심을 끌기에 미흡했기 때문에
수급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적응도에 이어서 기능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실 텐데요. 자, 질문의 내용에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의 답 내용을 쓰실 때에는 저는 길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막 이렇게 쓰시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물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부분은 장황하게 써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작성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뭐 장황하게 이렇게 막 쓰시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변화가 있었나요? 자, 예를 들면 수급자의 거동 능력이 저하됨.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거동 능력에 대해서 떨어졌다, 상당히 떨어진 부분을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거동 능력이지만 어떤 특별한 특이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첨부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오른쪽 다리에 그 힘이 좀 저하가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자의 거동 능력이 저하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오른쪽 다리의 힘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뭐 근력이 저하됨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8번에서는 자, 그럼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할 개선할 점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자의 거동 능력이 저하됐고 특별히 오른쪽 다리의 근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거동 능력이 저하된 것이니까 자, 기능 회복 훈련의 보강이라고 쓸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서 오른쪽 다리에 대한 훈련 보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여기에 오른쪽 다리에 대한 훈련 보강만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 대한 훈련 보강을 통해 거동 능력 향상을 도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 다리에 대한 기능 회복 훈련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상에서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내용이 보강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 회복 훈련을 어르신께 제공해 드릴 때에 오른쪽 다리에 대한 그 훈련 보강을 위해서 근력 보강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동 능력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적 욕구나 의견이 있는데요. 급여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개인적 욕구나 의견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다 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 급여 제공 계획에서 삭제하거나 보충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지난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자, 어르신께서 옷 갈아입히기 서비스가 체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르신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서비스를 제공해 보니까 옷 갈아입혀 드리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옷 갈아입히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가 해놓고 땡땡 해놓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음.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는 뭐 이외에 작성하실 부분에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기타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 또는 종합 소견에서 위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다른 본인의 작성자분의 그 평가자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미흡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는 부분. 또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께 제공해드렸던 그 프로그램이 아동용 프로그램 위주였기 때문에 수급자의 관심을 끌기 미흡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그 위에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수급자 어르신의 거동 능력이 저하된 부분이었거든요. 기능 상태 변화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작성이 되면 되겠죠. 자, 오른쪽 다리 근력 향상을 위한 기능 회복 훈련 보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인적 욕구나 의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특이사항 외에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적어주셔야 되겠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 갈아입히기에 대한 부분을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옷 갈아입히기 서비스 내역 삭제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 외에 평가자분께서, 작성자분께서 생각하신 종합 소견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평가는 지금 4분기로 하고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이 중에서 2분기와 4분기에서는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한다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가능한 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 사정과 평가 및 급여 제공 계획을 모두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에 체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급여 제공 계획의 재수립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설장 확인이 들어가고 시설장님께서 확인한 일시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시설장 확인만 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님의 확인을 하는 일자와 시간을 작성하게끔 한 이유는 시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서식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께서 단순히 서명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나도 충실히 검토를 했고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위해서 그런 거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확인 일시를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밴드 또는 연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고 또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 제공했을 때, 체계적으로 제공했을 때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노인복지시설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숙지를 해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